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경인월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운명의 변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운명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의 만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인연을 갖고 만나는 인연 속에서 좋은 우리가 인연을 통해서 운세가 오기도 하고, 나쁜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운명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연이 나쁜 인연도 좋은 인연으로 바꾸는 인간관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버클리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유학 도중에 대학 교수 학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를 예스로 바꾸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노. 우리는 상대방의 예스냐 노냐 이런 태도에 따라서 즉각 태도를 나타냅니다. 노를 문자 그대로 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상대가 거절하는 노를 예스로 바꾸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그 강의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 성수기에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예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방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 프론트에 가서 방을 하나 달라 그러면은 예약이 다 해서 방이 없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보통 물러나오기 마련이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그걸 노로 받아들이지 않고 100불 정도 건네면서 이렇게 100불 정도 건네면서 부탁을 또 해보는 겁니다. 아무리 성수기에도 중요한 사람이 전화가 왔을 때 대비해서 빈 방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항상 인간관계는 상대방이 원하는 바라는 바를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부부간에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궁합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겪는 요소도 나오지만은 그 갈등의 요소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성격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과 나와는 성격이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의 단점, 결점, 고집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을 해 나가느냐고 하는 내 태도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비평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그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나의 태도의 변화, 그래서 내가 부드럽게 하고 인정해주고 또 그런 갈등 요소에 부딪히지 않는 그런 서로 마인드의 대화가 부부 생활에 그런 기운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는 갈등 관계를 좋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마인드, 지성인과 교양이 나온 그런 태도, 포용력, 이해력, 자기 자신의 변화 이런 개선이 중요하다고 봐지는 겁니다. 요 경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뭐냐? 항상 금이기 때문에 표정이 예민한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과민하고 예민하고, 그래서 이 금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좀 더 유머러스하고 밝은 표정, 얼굴에도 인자한 측은지심 같은 표정,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도와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민한 표정을 바꾸면은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요게 경의 날에 태어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백호라고 해서 뭐냐? 남과의 옳고 그르냐고 하는 걸 따지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문제와 단점과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의 어떤 그 장단점이나 자기 눈 밖의 기준에 어긋났다고 해서 비평을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넓은 아량과 도량이 필요하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또 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혁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종혁적이라고 해서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의 요인이 생깁니다.
특히 경애에 태어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대립, 반목, 반항, 원망 이런 투쟁적인 그런 대립하는 그런 기운을 제거하는 것이, 바꾸는 것이 운명의 변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완금장철입니다. 강합니다. 금액의 돈은 뭐냐? 물이 돈입니다. 금생소 식신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월에 있는 사람은 직업으로 볼 때 이 수가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돈하고 연결된다고 하는 그런 이치를 참고로 하시면 해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 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역마살이 됩니다. 그리고 오행적으로 나무가 되고 양목에 해당이 됩니다. 금극목이 됩니다. 월에 와서 돈을 깔고 앉았어요. 그래서 재물운이 좋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반면에 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항상 인월이라고 하는 건, 역마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격이 조급증이 있습니다. 조급증. 성질이 급해요. 서둘러요. 그래서 서두르는 그 성격을 한 템포 늦추기만 해도 여러 가지 과오나 실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인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주를 살펴서 볼 때 갑의 날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간이 갑이다. 일간의 갑이 날에 태어난 사람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것이 육친상으로 비견에 해당이 됩니다. 비견을 월지에다 놓게 되면 자기 주장 고집이 강합니다. 신강사주가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서로 자기 주장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사교적인 성격이 되는 겁니다. 사교적인 성격이 바로 뭐냐? 돈을 만드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 사교적인 좋은 인간관계에서 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비견이라고 하는 건 비사교적이기 때문에 재물운이 약합니다. 재물운. 특히 부부 생활에서 여자나 남자나 상대방 부부관계에서 아내와 남편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많습니다. 천성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수양을 많이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인간관계에서 겸손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게 비견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의 한자리가 바뀌었을 때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면 재물운이 좋아지는 겁니다. 재물운. 그 다음에 여기 갑이 되면 갑경충이 됩니다. 요 금이라고 하는 건 편관에 해당이 됩니다. 요건 제목입니다. 제목을 금극목하기 때문에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갑의 날에 인월에 태어난 사람이 경금에 태어나면 요게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비견과 같은 자기 주장의 고집이 좀 완화된 성질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주가 예를 든다면 진 같은 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요 경금이 강하기 때문에, 신왕사주이기 때문에 경금이 강하면 큰 인물로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주의 기운이 바뀐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을의 태어났다 그러면 을경금이 됩니다.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금의 성질로 바뀝니다. 내가 남의 힘에 의해서 합의되기 때문에 좀 굴종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인월에 태어나면 양인격이 됩니다. 양인격은 돛불장굴의 안하무인의 타인멸시입니다. 비견보다도 오히려 더 인간관계가 비사교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수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가 화가 병원 아래 인월에 태어났다 그럼 태양화입니다. 주작입니다. 말을 잘합니다. 요거는 인수가 됩니다. 자기가 배운 걸 풀어서 응용하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뭐냐? 화극금 재입니다. 말로 보로 먹고 살면서 재물이 들어오는 그런 길을 타고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편인적이 되면 교육가, 학자, 성직자 이런 학술 교육 문화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수가 있는 사람은 항상 뭐냐?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 부족해요. 자기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돼요.
은혜를 모르면 상대방이 다시 그 사람을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소탐 대실에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우려가 많습니다. 요게 정화. 정화는 뭐가 됩니까? 촛불입니다. 요가 인화입니다. 그래서 목생화, 이거는 정인적이 돼요. 역시 학술과 교육문화 쪽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건 주로 뭐냐, 감성이 풍부하고 감정적입니다.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에서 감정 조절이 힘들어가지고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 심각한 자극적인 충격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설수가 많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금을 녹이는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기술 이공계통에 이 의사라든지 이런 이공계통 의학 이런 쪽에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가 되면 뭐가 되느냐? 무토가 되면 목국토가 됩니다. 목국토는 나한테 편관이 됩니다. 편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를 다스리고 수행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직과 명예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기에 갑의 날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정치가로 크게 성공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토생금 밑에 식신입니다. 식신을 놓게 되면은 표현력이 좋고 수단이 좋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운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편관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게 기토다 할 때는 기토가 되게 되면 목국토가 됩니다. 목국토는 뭐냐? 정관이 됩니다. 정관은 안정적이고 인격과 모든 수준이 높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정관 쪽에 역마를 놨으니까 외교관도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은 바로 뭐냐? 전략적 사고가 발달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많은 사람은 전략 전술적 지모가 뛰어납니다. 머리가 천재예요. 그래서 멘토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경연날에 태어났다. 경연날에 태어나면은 금극목 해가지고 이게 편제가 됩니다. 편제가 되면 신약사주가 돼요. 근데 또 옆에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협조자가 있습니다. 이 협조자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극목을 갖게 되면 편제니까 뭐냐, 행재수 같은 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편제라고 하는 건 뭐냐, 안정제라고 하는 거는 항상 안정을 원하는 겁니다. 안정, 균형, 조화. 우리가 기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정, 균형, 조화입니다. 안정, 균형, 조화예요. 우리가 관상을 보더라도 뭐냐, 안정과 균형과 조화를 보는 겁니다. 얼굴이 반듯하고 생긴 모양이 안정감이 있느냐, 얼굴이 울퉁불퉁해서 불안정하냐, 그리고 균형이 맞느냐. 예를 들면 얼굴에 이렇게 관상을 보면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는데 이 코 생긴 모양이 전체하고 봤을 때 균형이 잘 맞느냐. 이 부분과 전체를 볼 때 항상 균형과 안정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금이 태어났다. 신금이 태어나면은 바로 금극목 정제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정상적인 노력에 의해서 버는 돈만이 자기의 재산이 되는 거지 현재수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듯하고 직장생활에 종합하고 지도자서 임원으로서의 대기업 같은데 그런 임원으로서까지 직장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면아래 태어났다. 그러면 이면아래 태어나면 뭡니까? 식신이 됩니다. 여자나 남자나 식신이 있으면 이 모양이라든지 만드는 기술, 특히 여자인 경우에는 음식 솜씨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금생수해줄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가리키는, 교육시키는 요소가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생목욕 식신이 있는 사람은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돈에다 두고 있어요. 돈에다 우선순위를 두니까 돈에 대한 신경과 마음이 길을 지배하니까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요게 개수날에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생목이 됩니다. 올해 수생목이 상관이 돼요. 상관이라는 건 뭐냐, 관에 상처를 입힌다는 뜻이에요. 관이라는 건 뭐냐,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절과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절을 지키지 않고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법을 무시한다는 건 바로 뭐냐,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유분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생목은 상관에다가 금생수 인수를 넣기 때문에 자기 배운 지식을 응용하고 표현하는 표현력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 태어난 사람은 운세를 볼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노래 태어났기 때문에 서방운이 좋습니다. 서방운 신유술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대운에서. 그 다음에 해자축도 괜찮습니다. 해자축. 그래서 이 운 자체는 인묘지나 사오미로 가게 되면은 운세가 좀 불리하다, 이렇게 조후로 기후로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건 기후학입니다. 기상학이에요. 요 기후의 변화에, 계절의 변화에서 우리 신체가 반응을 일으켜서 오장이 작동하고, 오장의 작동에 의해서 뇌와 동맥을 통해서 정신뇌, 우뇌, 손뇌, 감정뇌가 지배해서 생각과 태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바로 운입니다. 모든 기는 일체 유심조로입니다. 마음이 모든 기운을 지배합니다. 마음이. 항상 우리는 살아가는 세계는 뭡니까? 사바세계, 사탄의 세계, 귀신 세계에서 살고 있다랍니다. 70%가 나쁜 기운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어떤 결정하고 판단할 때 자기가 이성을 잃어버리거나 오판하는 이유는 나쁜 기운 작용 때문에 오판을 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관이나 인수가 많은 사람은 재물운이 약해요. 이런 사람이 돈 욕심을 갖고 남에게 도움을,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주게 되면 그 돈은 날아가는 겁니다.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오판하는 거는 뭐냐? 마음에 자기의 잘못된 음기, 귀신, 사탄, 그런 기운 작용으로 인해서 오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운세가 좋을 때는 바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좋은 기운을 작용해서 운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술은 30%고 운이 70%가 따라야 됩니다. 운이 따라야만 되는 겁니다. 운이. 그래서 이 역학이라는 걸 알고 배우게 되면은 개운하게 이치를 터득하고 기운의 성질을 알고 기운의 나쁘고 좋은 흐름을 알아서 자기가 좋은 기운을 활용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인월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